코니카 미놀타 분광측색계 CM2500D, 2600D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입니다. 기기 본체와 백색 교정판, 그리고 전원 어댑터와 PC 연결 케이블입니다. 백색 교정판은 이렇게 까만색 캡이 씌워져 있고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 캡을 씌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캡을 벗겨보면 백색 교정판이 나오고요. 2500D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타겟 마스크 절환이 가능한 2600D의 경우 3mm 타겟 마스크가 백색 교정판에 붙어 있습니다. 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타겟 마스크를 바꾸실 때에는 기기에 있는 타겟 마스크도 빼주시고요. 틈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돌려주시면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기기에 부착한 타겟 마스크에 맞게 여기 스위치도 맞게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MAV는 8mm 타겟 마스크고 SAV는 3mm 타겟 마스크입니다. 지금 3mm 타겟 마스크를 부착했기 때문에 기기 본체의 스위치도 SAV 쪽으로 맞춰 주셔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고 전원을 켜시면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요. 먼저 이니셜 화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니셜 화면 보시면 이렇게 1에서 6까지 6가지 컨디션의 측정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조건이 여러 가지인 경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분류해서 보고 싶으신 경우에 각각 컨디션마다 측정 조건을 설정하시고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00D, 2600D는 여기 다이얼 버튼하고 좀 옆면에 측정 버튼 눌러서 측정하시면 되는데요. 이니셜 화면에서 원하는 컨디션 선택하시고 다이얼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컨디션 화면이 나오고요. 위에서부터 교정, 기준색 설정이고 측정 조건 설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컨디션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측정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측정 조건 파일을 눌러주시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측정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조건에 따라서 측정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다른 곳과 데이터를 맞춰보셔야 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어떤 조건에서 측정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조건에 맞게 조건 설정해 주시고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셀 있는데요. 거기로 이동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타겟 마스크하고 정반사광 처리 여부입니다. 타겟 마스크는 2600D의 경우만 선택 가능한데요. 아까도 보셨듯이 8mm, 3mm 타겟 마스크가 두 가지입니다. 그 기기에 부착한 타겟 마스크에 맞게 옆에 스위치도 선택해 주시고요. 기기 측정 조건에서도 부착한 타겟 마스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M하고 S 두 개가 있는데요. 8mm 타겟 마스크가 여기 보시면 MAV라고 해서 M으로 표시되고요. 3mm 타겟 마스크는 SAV라고 해서 여기 S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옆에 SCI, SC는 정반사광 포함 여부입니다. SCI를 선택하시면 정반사광을 포함해서 물체 고유의 색을 측정할 수 있고요. SC를 선택하시면 정반사광을 제외하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보고 싶으시면 여기 I 더하기 2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조건 선택해 주시고요. 다이얼 눌러주시면 선택되면서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다시 위의 조건 선택하고 싶으시면 옆에 측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위 단계로 올라가서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설정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 다시 다이얼 눌러주시면 다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UV 설정입니다. UV 설정 역시 2500D에서는 100%만 선택 가능하고 2600D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100%의 경우 UV 성분을 포함해서 측정하게 되고 0%는 UV 성분을 제외하고 측정하게 됩니다. 자외선 영역을
제거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0% 선택해서 측정하시면 되고요. 자외선 영역도 포함해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100% 선택해서 측정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조건 선택하시고 다이얼 눌러주시면 또 다음 설정으로 넘어가고요. 다음은 광원입니다. 광원은 주어진 측정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D65 광원 선택해서 측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광원2인데요. 광원2는 메타메리즘 볼 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야각. 시야각도 마찬가지로 측정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10도와 2도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다음은 이제 화면 표시입니다. 화면은 이제 절대값하고 색차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그 밖에 패스페일, 색차 그래프, 분광 그래프, 그리고 이거는 색차를 말로, 언어로 표시해주는 화면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이제 절대값과 색차 화면 말고 다른 화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패스페일을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색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LAB, LCH, XYZ, 헌터 LAB, YXY, 화이트 인덱스, 옐로우 인덱스 엄청 많이 표색계가 있는데요. 표색계도 원하시는 표색계 선택하시고 다이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동평균 측정입니다. 보시면 횟수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동평균 측정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 커다란 시료를 측정하실 때 측정 부위 한 곳의 색이 전체의 색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여러 군데를 측정해서 그 값들을 평균 낸 값을 전체 색이라고 하겠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횟수를 측정할 횟수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횟수 선택하시고 다이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표준 편차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횟수 설정하시고 눌러주시면 표준 편차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설정한 횟수만큼 측정이 되거나 아니면 표준 편차를 만족하는 경우에 측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0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횟수만 설정해 주시면 설정한 횟수만큼 수동 측정하고 그 값들을 평균 내게 되고요. 횟수와 표준 편차를 모두 설정하신 경우에는 표준 편차를 만족하거나 설정한 횟수를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게 되면 측정을 끝내게 됩니다. 다음은 자동 평균 측정입니다. 자동 평균 측정은 이렇게 1, 3, 5, 8 이렇게 네 가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선택한 횟수만큼 자동으로 측정해서 그 평균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는 수동 평균 측정과는 달리 한 부위를 여러 번 찍는 거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측정값을 얻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딜레이 타임인데요. 이거는 측정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기기가 흔들려서 측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이얼 움직이시면 초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설정한 초만큼 측정 버튼을 누르고 지연된 후에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조건 설정이 다 끝나셨고요. 측정하시면 됩니다. 네, 측정 조건 설정이 다 끝나셨으면 이제 교정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조건 설정 화면에서 맨 밑에 프리비어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컨디션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맨 위에 캘리브레이션 눌러주시면 이렇게 교정 화면이 나옵니다. 교정은 제로 교정하고 백색 교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로 교정은 전원을 켤 때마다 항상 하지 않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너무 안 해도 데이터가 틀어지기 때문에 가끔씩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백색 교정은 전원을 켤 때마다 해주셔야 되고요. 제로 교정, 백색 교정 모두 아까 그 측정 조건 중에 SCE, SCI나 타겟 마스크 그리고 UV 설정 같은 조건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제로 교정이나 화이트 교정을 다시 해주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정을 다시 하라고 창에 알림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다시 교정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로 교정인데요. 제로 교정은 교정 화면에서 제로 쪽에 커서를 놓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로 교정은 이렇게 기기를 뒤집어서 측정부가 공중으로 향하게 하고 교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측정경 반경 1m 내에 어떤 벽이나 불빛이나 이런 방해물이 없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측정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램프가 3번 발광하면서 교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백색 교정입니다. 백색 교정은 아까 여기 백색 교정 캡에 까만색 캡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기기에 올려주시고 백색 교정에 커서 놓으신 후에 마찬가지로 측정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3번 측정이 되고요. 교정이 끝나면 이렇게 측정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에는 기준색 측정과 샘플 측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준색 없이 샘플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교정이 끝나고 나시면 이렇게 측정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아니시면 아까 컨디션 화면에서 밑에 브레이크 버튼 눌러주셔도 측정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측정하시면 되는데요. 밑에 샘플을 놓으시고 측정경 대시고 옆에 측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측정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뷰파인더가 있는데요. 샘플 대시고 뷰파인더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측정 부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샘플 이렇게 대시고 측정해 주시면 되고요. 측정할 때마다 데이터 번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데이터고요. 데이터 이동하실 때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 다이얼 위치하시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데이터가 2번에서 1번, 3번 이렇게 데이터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다 끝나셨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다이얼 눌러주시면 다시 오른쪽 왼쪽 화살표로 변하게 되고요. 이렇게 다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측정 조건 설정에서 화면 표시 설정을 했었는데요. 패스페일 화면을 선택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절대값과 색차 화면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 선택해도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화면이고요. 여기 LAB가 절대값이고 델타 LAB는 기준색깔의 색차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기준색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표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디스플레이 버튼에 이렇게 위치하시고 눌러주시면 화면이 변경이 됩니다. 이게 지금 패스페일 화면인데 아직 기준색 설정도 되어 있지 않고 색차 한계치도 설정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절대값과 색차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삭제는 여기 밑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OK 눌러주시면 데이터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컨디션 내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컨디션 화면에서 맨 밑에 데이터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OK 눌러주시면 선택하신 컨디션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기준색 측정과 기준색을 설정해서 색차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색 측정은 타겟 화면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컨디션에서 위에 타겟 눌러주시면 이렇게 타겟 측정 화면이 나옵니다. 아니시면 측정 화면에서 밑에 여기 네모 안에 T
알파벳 T가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 눌러주셔도 타겟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타겟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샘플 누르시고 측정해 주시면 이렇게 타겟 1번이라고 타겟이 측정이 되고요. 다시 이렇게 새로운 타겟을 측정하시면 타겟 1에 덮어 쓸지 말지 물어보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덮어 쓰시려면 yes 하시면 되고요. 1번 아니고 이제 새로운 번호 타겟 2번에 저장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no 버튼 눌러주시면 타겟 2번에 새롭게 타겟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브레이크 버튼 눌러서 샘플 화면으로 가보시면 타겟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위에 보이시는 T 여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타겟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거는 타겟이 아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샘플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숫자도 나오지 않고요. 다시 지금 타겟 화면에서 설정할 타겟을 선택하시고 타겟 1번을 설정할 건데요. 타겟 1번 선택하시고 브레이크 눌러서 샘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샘플을 측정하시면 이렇게 T1번이라고 설정된 타겟이 표시가 됐고 색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정하면 이렇게 계속 타겟이 확인이 되고요. 타겟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다시 타겟 화면에서 변경하실 타겟 선택하시고 다시 측정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설정되어 있던 타겟은 변하지 않고요. 타겟을 변경하시고 그 이후에 측정하시는 샘플들에 대해서만 변경된 타겟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 보시면 아까 변경한 타겟 2번으로 타겟이 새로 설정됐고요. 또 타겟 2에 맞는 색차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페일 화면 확인해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톨러런스를 설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톨러런스는 타겟 화면에서 밑에 톨러런스 눌러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색차의 한계치를 설정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제 패스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페일을 표시하는 건데요. 박스 형태와 타원형 형태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박스 형태 선택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한계치들이 나오고요. 이거 변경하시려면 밑에 어드저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얼 돌려서 이렇게 숫자 0.1씩 변경이 되고요. 원하시는 한계치 설정하셨으면 다이얼 눌러주시면 다른 한계치를 이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LAB에 대해서 한계치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불합격이라고 표시가 되고 모든 한계치 안에 들어와야 합격 패스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이얼 눌러서 이동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전 단계로 가서 한계치를 수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밑에 보시듯이 옆에 측정 버튼을 눌러서 윗단계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다 끝나셨으면 다시 브레이크 버튼 눌러서 샘플 화면으로 가보시면 아까와 달리 이렇게 패스페일 여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옮겨보면 지금 7번, 8번 데이터는 타겟 2가 설정되어 있어서 방금 색차 한계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패스페일이 표시가 되고요. 6번, 5번 이렇게 쭉 데이터는 타겟 1이 설정되어 있어서 여전히 패스페일이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타겟 화면에서 타겟 1번으로 이동하시고 톨러런스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겟 삭제 마찬가지로 여기 딜리트 버튼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체 타겟을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선택했던 타겟 1번만 삭제할 것인지 골라서 다이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샘플 화면으로 가서 스페일 말고 이제 절대값과 색차를 표시하는 화면인데요. 지금 이거는 한계치 안에 색차가 다 들어와서 아무 표시도 되고 있지 않은데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한계치 설정했던 타겟 2번으로 다시 샘플 설정하시고요. 샘플과 기준색과 색차가 많이 나는 샘플을 측정하시면 이렇게 아예 반전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까맣게. 이게 지금 아까 설정했던 색차 한계치를 벗어나서 페일로 표시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 한계치를 벗어나는 값들을 이렇게 반전으로 까맣게 표시하게 됩니다. 색차가 한계치 안에 들어오는 샘플은 다시 하얗게 까만 반전 없이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델타 L은 이제 색차 한계치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표시가 되고 델타 A, 델타 B, 델타 E는 색차 한계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반전돼서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차 한계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렇게 페일로 표시가 되고요. 모든 걸 만족시켜야 모든 게 색차 한계치 안에 들어와야 패스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색차 한계치 안에 들어오는 샘플의 경우만 합격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메뉴 설명입니다. 메뉴는 이니셜 화면에서 메뉴 눌러주시면 표시가 되고요. 더 리모트 이거는 PC와 기기 연결해서 스펙트라 매직 사용하실 때 PC 연결하시고 기기에서 꼭 리모트 선택해 주셔야 PC와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연결 끝나고 다시 기기 본체만 사용하실 때는 다시 이렇게 다이얼 눌러주시면 리모트 모드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밑에 오토 프린트는 이렇게 프린트 설정인데요. 프린트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이제 ON으로 해주시면 출력할 때마다 결과값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날짜, 시간 설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서 다이얼로 날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 월, 년, 시간이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설정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면 표시를 바꾸는 건데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측정하시려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측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왼손으로 측정하셔야 되면 그런 경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인버트 눌러주시면 화면 표시 위아래가 변경이 돼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LCD 농도 설정인데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점점 연해지고요. 오른쪽으로 다이얼 누르고 계시면 점점 진해집니다. 이거 화면 보시기에 좋으신 정도로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언어 설정 및 기타 설정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전원 꺼진 상태에서 다이얼을 눌러주시고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어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언어 선택해서 다이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겟 설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각각의 데이터마다 타겟을 설정하는 옵션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타겟을 설정한 후에 그 이후에 측정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타겟이 설정되게 되고 기존 데이터들에는 변경되는 게 없었는데요. 밑에 거 선택하시면 컨디션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데이터들 다 지워진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yes 하시면
재부팅 됩니다. 보시면 데이터 다 지워져 있고요. 다 지워지고 새로 타겟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샘플 측정하시면 이렇게 화이트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아서 해야 한다고 알림 메시지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샘플 측정하고 타겟 화면에서 측정하시면 아까와는 달리 이제 미리 측정해놨던 데이터에 대해서 또 타겟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측정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또 자동으로 타겟이 설정이 되고요. 타겟 화면에서 새 타겟을 측정하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샘플 화면으로 가보시면 적용되어 있는 타겟 데이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 모두 타겟 2로 변경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새로 측정하시는 데이터에 대해서 또 타겟 2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분광색계 CM2500D, 2600D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기와 PC를 젠더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기기 메뉴에서 리모트 선택하셔서 PC와 연결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매직에 보시면 하늘색 동그라미부터 설정, 교정, 타겟, 샘플 이렇게 5가지 버튼을 이용해서 교정하시고 측정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연결인데요. 눌러보시면 포트 설정을 하라고 나옵니다. 포트는 이제 내 컴퓨터에서 장치관리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USB랑 RS232C 연결하는 젠더 이름이고요. 여기 포트 번호 6 확인하시고 스펙트럼 매직 포트 세팅에서 한번 해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톱니바퀴 모양 인스트루먼트 세팅인데요. 보시면 반사색 측정하고 SC, SCI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싶으신 거 선택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타겟 마스크입니다. 지금 2500D가 연결되어 있어서 8mm 타겟 마스크만 나오는데 2600D 연결하시면 3mm, 8mm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에 부착하신 타겟 마스크에 맞게 여기서 설정해 주시고요. 기기 옆면에 스위치도 맞게 설정해 주셔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V 세팅도 마찬가지로 2600D에만 있는 기능이고요. UV 성분 제외하고 측정하고 싶으시면 0% 선택하시면 되고 UV 포함해서 측정하고 싶으시면 100%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 다 끝나셨으면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교정입니다. 교정은 여기 하얀색, 까만색 네모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고요. 이거는 제로 교정 박스인데 제로 교정 박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기를 뒤집어서 측정경을 위로 향하게 하고 공중으로 향하게 하고 제로 교정 해주시면 됩니다. 그 측정경 안에 측정경 반경 1m 이내에 아무런 방해물이 없게 하고 측정하시면 되고요. 제로 교정은 스킵도 가능한데 너무 계속 안 해주시면 데이터가 잘 맞지 않으니까 가끔씩은 제로 교정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로 교정 하시면 이렇게 램프가 3번 발광하면서 교정이 되고요. 다음은 백색 교정입니다. 백색 교정은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백색 교정 판 위에 기기 올려놓으시고 화이트 캘리브레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 램프가 발광하고요. 네, 교정이 끝나셨으면 이제 측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T 버튼하고 S 버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버튼으로 측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준색 없이 샘플만 측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 S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기준색을 측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T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먼저 샘플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을 설정할 수 있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귀찮으시면 밑에 오토네이밍에 체크해 주시면 이런 창 없이 바로바로 측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측정값들이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네이밍을 다시 해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에서 데이터 인포메이션하고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색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준색은 여기 T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면 기준색이 측정이 되고요. 다른 두 번째 기준색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T 버튼 누를 때마다 기준색이 측정이 돼서 타겟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색들에 대한 색차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서 원하는 기준색을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샘플을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1번 타겟에 대해서 샘플들의 색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델타, 이스타, AB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준색을 바꾸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샘플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툴 해서 체인지 타겟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타겟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2번 타겟에 돼서 이렇게 색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들을 평균을 내가지고 이 평균값을 이제 기준색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샘플들을 모두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툴에서 에버리지 하시면 평균값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무브 투 타겟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 타겟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샘플들을 측정해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 데이터 보시면 전체 타겟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 샘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타겟 이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여기는 타겟별로 데이터들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absolute 데이터는 타겟이 설정되지 않은 샘플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1번이 설정되어 있는 샘플들 밑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타겟별로 샘플들을 분류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T 버튼을 눌러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타겟 이렇게 측정 값을 알면 그 값을 입력해서 하셔도 되는데요. 데이터에서 스펙트럴 타겟 눌러주시면 이렇게 분광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값의 분광 데이터를 아시는 경우에 분광 데이터를 쭉 입력해 주시고 OK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타겟 값이 설정되게 됩니다. 꼭 분광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클라메트릭 타겟 보시면 XYZ, LAB, 헌터 LAB 이렇게 표색계를 선택할 수 있고요. 표색계에 맞는 측정 값들을 입력해 주시면 새로운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한 대로 새로운 타겟이 설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상에서도 이제 색채 한계치를 설정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판단하시려면 이번 타겟에 대해서 색채 한계치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타겟 선택해 주시고요. 톨러런스 세팅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채 한계치 상한값, 하한값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해 주시고 상한값, 하한값 원하는 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색차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나서 전부 페일로 나오고 있고요. 원래 1번 타겟을 찍은 거라서 다시 1번 타겟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타겟에 놓고 톨러런스를 다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 매우 적어서 패스 전부 다 합격으로 판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맷을 바꾸고 싶으신 경우에는 데이터에서 저지먼트 포맷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글자 색을 합격일 경우에 파란색, 불합격일 경우에 회색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합격, 불합격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합격인 경우에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덱스들 말고 또 다른 인덱스들도 추가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에서 리스트 아이템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많이 인덱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분방 데이터고요. 이건 뭐 기기 정보에 대한 것들이고 이건 XYZ, LAB, LCH 이런 식으로 각각 표색계들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 색차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색차 공식도 있고 이미 컬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인덱스들 선택하신 후에 여기 화살표에서 일로 옮겨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추가됩니다. 여기 인덱스 보시면 또 화이트 인덱스, 옐로우 인덱스 이런 식으로 인덱스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원하시는 인덱스들 다 선택하셨으면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덱스들이 추가가 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컬러, 유사 컬러라고 하는데요. LAB 값으로 나타내면 이게 무슨 색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유사 컬러 인덱스 추가해서 보시면 이 샘플과 이 타겟들이 어떤 색이구나를 이제 임의로 알 수 있어서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에서 옵저버 앤 일루미넌트 보시면 시야각이랑 광원도 설정 가능합니다. 시야각 2도와 10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광원도 여러가지 광원 중에서 특정 조건에 맞게 광원과 시야각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래프들도 다 편집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툴에서 에디트 모드 하시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게 창이 바뀝니다.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 밑에서 그래프들을 추가해서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나오고 XY 그래프도 볼 수 있고요. 편집이 다 끝나셨으면 에디트 모드 다시 눌러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나 이 데이터들은 전부 엑셀로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해 주시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엑셀 파일 여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바로 데이터와 그래프를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디스플레이 뷰 말고 프린팅 뷰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 뭐 통계값도 나와 있고 트렌드 그래프, 뭐 섹차 그래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여기 입력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마 이런 거 사용하시면 결과 정리해서 뭐 보시기 편리하실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다른 뭐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측정이 가능한데요. 인스트루먼트에서 메저먼트 옵션 하시면 자동 평균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횟수 선택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설정한 횟수만큼 측정해서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설정해 주시고 측정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3번 측정해서 그 평균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동 평균 측정은 인스트루먼트에서 에버리지드 메저먼트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타겟을 이제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샘플의 평균 측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메저 버튼을 눌러주시면 측정이 됩니다. 한번 측정이 됐고요. 또 눌러주시면 또 측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횟수만큼 측정하셔가지고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측정이 끝나셨으면 여기 엔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평균값이 계산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동 평균 측정과 수동 평균 측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동 평균 측정은 이렇게 커다란 시료를 측정할 때 여러 군데를 측정해서 그것의 평균 값들을 전체의 세개라고 나타낼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동 평균 측정은 여러 번 한 곳을 여러 번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값을 얻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상에서 T버튼, S버튼을 눌러서 측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말고 분광측색계 본체에 측정 버튼을 눌러서 측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스트루먼트에서 리모트 메저먼트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타겟하고 샘플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 측정 버튼을 눌러서 타겟을 측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타겟 리모트 메저먼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샘플을 측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샘플 리모트 메저먼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기기의 측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기 측정 버튼을 눌러서 타겟을 측정하고 싶으신 경우는 타겟으로 바꿔주시고, 측정 버튼 누르면 새 타겟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업로드하거나 PC에 있는 데이터를 기기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인스트루먼트에서 업로드, 다운로드, 샘플 업로드하고 싶으시면 업로드 샘플, 업로드 타겟, 다운로드 타겟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 삭제하는 거고요.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샘플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샘플들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선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SCI, SC를 모두 측정한 데이터인데 저희는 SCI만 선택해서 측정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뱅크 수를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 뱅크 1로 돼 있어서. 그런데 새 파일을 열고요. 그래서 프로퍼티 뱅크 2로 바꿔주시고 업로드 샘플 해주시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선택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로드 원하시는 데이터 선택하신 후에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쭉 업로드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다운로드는 다운로드 타겟 해주시면 되고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선택했던 8번 타겟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기기에 저장될 타겟 넘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중앙 데이터 나오고요.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면 기기로 저장이 됩니다.